안녕하세요. 매일 재테크한 남자 리치판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 뉴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투자적 인사이트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값이 폭락한다고? 2억 내려도 집이 안 팔린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서울시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억 내린 금매가 안 팔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가 5월 10일 처음 게시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이날 형태로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계약일 기준으로는 4월 달에 이미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다고 하여도요. 5월 달에 5월 11일 이후에 잔금만 치른다고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뭐 20일 만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다 치를 수 있는 매수자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4월 달 경에 계약을 하고요. 지금 5월 10일부터 30일 사이에 잔금을 치르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마포 강북구는 매물이 10% 이상 증가를 하였다고 하고요. 집주인이 호가를 안 낮춘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매매 수급지구도 역시 사자보다는 팔자가 많은 상황이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요. 시세보다 10%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아니면 손님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이건 매수자의 심리입니다. 매수자는 적어도 이미 가격대가 좀 출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10% 이상 더 싼 완전한 급매물이 아니고서는 매수를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LTV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한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같이 가격대가 높고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자들도 매수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엄청난 가격적 급매가 아니고서는 취득세 혜택과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혜택을 누리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반면에 매도자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매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월 30일까지 매도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에 따른 과도한 세율 때문에 상당히 버겁고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다주택자들 역시도 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에 맞춰서 절세 매물을 좀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격대가 낮춰서까지 그렇게 매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면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종부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급하게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반면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호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매수자한테 유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매물 자체가 이렇게 8%, 7%, 12%뭐 이런 식으로 와포 같은 경우에는 15%나 늘었네요.
한 달에 조금 넘은 것 치고는 사실 물량들이 많이 나온 것들은 사실이고요. 이는 여전히 서울시 내에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도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를 내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실제 사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북구 장이동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가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20일, 4월 21일에 11억에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21년 6월에 13억 원에 거래됐던 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한 2억 가까이가 떨어진 거래로 실거래가 찍혔다는 거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에 전용 면적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년 6월에 13억에 진짜 찍힌 게 맞아요. 여기 이제 103동에 있는 10층이에요. 근데 쭉 갔을 때 약간 이건 이상거래 같은데 이것도 103동 아까 최고가 찍었던 동과 같은 층인데 한 층 아래층인데 9억에 거래됐다는 거는 이건 조금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거래 같고요. 그 이후에도 가격이 좀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월 20일 날에는 층도 좋아요. 13층인데 11억에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뭐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어느 정도인데? 라고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봤더니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가 지금 물건으로 봤을 때는 5월 10일, 5월 9일 날 등록된 걸로 11억 2천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11억짜리 물건까지는 없고요. 금매가 맞았던 거고 이 역시도 근데 실제로 매수가 붙으면 매수사가 그대로 11억 2천 주고 다 사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고 매물 자체가 많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물건으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11억대에 거래가 되거나 11억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실제로 보면 기존에 올라왔던 물건들도 조금씩 호가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지 않을까요? 도대체 매물은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 이게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의 매매, 전세, 월세, 매물 수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이건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가요. 21년 6월에 입주한 지 2년 차가 됐던 겁니다. 즉 19년 6월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비과세 요건을 채운 다음에 물건들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언제 팔아도 될 정도로 비과세 요건을 채운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쭉 늘어나다가 이제 올해부터 쭉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데이터만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주택자나 실거주자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3월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다시금 이렇게 물량이 소규모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보여서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말 폭락을 걱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고 왜 가격이 신축 아파트, 서울의 신축 아파트고 입주 2년 차에 물량이 나온 것보다 아니고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까지 빠지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실제 실거래 과정에서 최고가를 지켰던 13억에 찍었던 물건은 21년 6월에 거래가 된 건입니다. 그 말인즉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해서 분양권 당첨됐거나 했을 때 실거주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자세한 거 한번 보시면 리치고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는 이 돌고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여기가 장이 뉴타운으로 과거로 치면 1구역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장이 뉴타운 인근에 재개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뭐 착공했거나 철거하고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소규모로만 있는다고 했을 때에 비해서 아파트 촌으로 바뀌게 되면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고 좀 깔끔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들도 해당 지역에 이 장이 포레 카운티보다 훨씬 더 상급지 위치에 더 신축들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11억대의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 19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84제곱미터의 평형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반 분양 중에서 84제곱미터 관련된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분양가를 확인해 봤더니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 3천, 84 기준으로 5억 3천 전후였던 거거든요. 근데 현재 거래된 게 11억이고 지금 호가가 11억 2, 3천 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불과 2년 만에 거의 2배 정도의 가치 상승을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좋아하고 그냥 만끽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 5억대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만약에 11억에 매도를 한다고 하여도요. 세금을 양도세는 하나도 내지 않아도 돼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공교롭게도 이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는 34평 기준으로 딱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향후 입주 물량도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재산세까지 걱정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호가를 좀 낮춘 가격으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게 크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종부세 납입일인 6월 1일 때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천천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모니터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이 포레 카운티 물건의 실제 시세와 가격 변동률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의 신축 아파트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이 6월 1일 기점 이후에는 다시금 다주택자가 내놓았던 물건들을 상당 부분 거두어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본인이 잘 급매물을 찾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좋은 물건의 알짜 입지의 물건을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매우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정책과 그런 방향성이 바뀔지 무척 궁금한데요. 어떤 쪽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 리치판다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